안녕하십니까. 샬롬 한영 강주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암침법의 원리가 되는 사상인 장부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침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암침법은 사암 선생이 창안하신 침법으로서 4개의 침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4니들 아큐펑처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하기 시대에는 장부의 경락, 그리고 이 경락을 보하는 혹은 보하거나 혹은 극하는 경락, 그 다음에 사하는 경락. 그래서 모두 3개의 경락에 걸쳐서 4개의 혈자리를 뽑아 선택해서 자침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암침법의 원리는 한 4단계, 한 4종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1번 증상에 대한 장부 변증, 2번 장부에 따른 경락과 이 안에 있는 4개 혈자리의 오행론적인 상생상극, 그리고 3번 이들 상호간의 보법과 사법, 4번 그래서 나타나는 장부 허실의 회복, 이렇게 4단계로 그 원리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락과 혈자리의 보사법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사암침법의 효과는 사암침법이 만들어진 한 200년 후에 쓰여진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인의 장부 이론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사상인의 장부 이론 속에 사암침법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고, 역으로 사암침법 안에 사상인 장부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암침법이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임상적이고 이론적인 근거를 사상인 장부론에서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뜻도 되겠습니다. 출판사 성보사에서 발행한 동양의학 대사전에 의하면 사암침법은 사상의학이 소개된 동의수세보원이 출판되기 한 200년 전, 즉 1644년에서 1742년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의학은 이재만 선생님의 그 사상인 장부 이론의 바탕을 둔 본초와 방제법 이론이고, 사암침법은 경락과 경혈의 오행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침법 이론입니다. 즉 사상인 장부 대소 이론과 이것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상인 장부 대소 이론하고 사암침법의 보사법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그러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상인 장부 대소 이론을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만 선생님은 동의수세보원에서 네 체질, 즉 태양, 태음, 소양, 수음인 네 체질을 말씀을 하시고, 태양인은 폐배간수, 태음인은 폐소간배, 소양인은 비례신소, 수음인은 비소신대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인과 태음인에게 폐와 간을 말씀하셨지만 비와 신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양인과 소음인은 비와 신은 언급했지만 폐와 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각 체질에서 그 언급을 해놓은 그런 장부를 주장기라고 말을 하고, 언급하지 않은 장부를 부장기라고 표현하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주장기와 부장기를
따른 그 사상체질을 분류해가지고 8체질로 분류를 해보면 가번호의 도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보이시는 이 도표에는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 큰 세모와 작은 세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가번의 그 표를 주장기와 부장기에 의한 사상인의 분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보시면 태양인은 소양적 태양인, 소음적 태양인, 소양인은 태양적 소양인, 태음적 소양인, 태음인은 소양적 태음인, 소음적 태음인, 소음인은 태양적 소음인, 태음적 소음인이라고 각각 분류를 하고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쭉 번호를 여러 개 해놨습니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은 주장기이고, 세모로 표시된 것은 부장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주장기와 부장기, 동그라미와 세모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이 그래프를, 도표를 한 번 더 정리해서 재분류를 한 표가 나번입니다. 나번은 주장기와 부장기에 의한 사상 체질의 재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은 1, 2번, 3, 4번, 5, 6번, 7, 8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태양인을 7번과 2번, 소양인을 3번과 1번, 태음인을 5번과 4번, 소음인을 6번과 8번, 이렇게 조합해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간신을 보면 7번은 폐와 신이, 폐가 폐비간신하고, 소음인 2번은 역시 폐비간신. 그런데 이 7번에서는 폐비간신은 폐비간신인데 태양인의 폐와 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7번에서는 부장기 가지고 폐배 간소가 되어 있는 그 체질이 7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장기로 폐배 간소가 표현된 태양인을 2번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도 비대신소인데, 3번은 비대신소가, 주장기가 비대신소이고, 1번은 부장기가 비대신소인 그러한 체질을 1번으로 해서 소양인 3번, 1번이 소양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음인을 보면, 폐음인은 폐소간대가 폐음인인데, 5번은 주장기가 폐소간대인 태음인이고, 4번은 부장기가 폐소간대인 태음인으로 체질을 분류해 놨습니다. 소음인은 원래 비소신대인데, 6번은 부장기가 비소신대이고, 8번은 주장기가 비소신대로인 사람을 각각 조합해서 결합해서 7번, 2번, 3번, 1번, 5번, 4번, 6번, 8번으로 분류해서 조합을 해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재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태양인은 폐배간소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 나 도표에서 7번, 2번은 주장기 혹은 부장기로 폐배간소를 만들고 형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양인은 비대신소인데, 주장기 혹은 부장기로 비대신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3번과 1번입니다. 폐음인은 폐소간대인데, 부장기로 폐소간대인 사람이 5번, 주장기로 폐소간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4번,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소음인은 비소신대인데, 부장기로 비소신대인 사람을 6번, 주장기로 비소신대인 사람을 8번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즉 이재만 선생님이 정의한 각 체질인들의 패배간소, 패소간대, 비대신소, 비소신대를 주장기와 부장기를 막론하고 그 정의에 일치하는 사람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재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조금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태양인으로 분류해 놓은 7번, 2번과 소양인으로 분류해 놓은 3번, 1번이 모두 패배간소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에서 패배간소는 부장기, 2번은 주장기가 패배간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부장기가 패배간소인 소양인. 그 다음에 1번은 주장기가 패배간소인 소양인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태양인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태양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재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태양인과 소양인은 소화력이 상당히 왕성하고 석고나 또 숙주암 같은 이런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장이 상당히 크고 왕성합니다. 근데 태양인은 석고라든지 숙주암 같은 이러한 중후하고 비후한 음식을 소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7번, 2번은 비장이 조그만 동그라미, 조그만 세모로 되어 있고, 3번, 1번은 큰 동그라미, 큰 세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1번은 비장이 왕성한 소화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양인적인 패배간소가 있지만 소양인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도 소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태음인 패배 패소간대입니다. 그런데 소음인도 거기 보면 패소간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태음인은 패소간대이지만 5번, 4번에서 패소간대이지만 기가 큰 세모, 큰 동그라미예요. 그런데 6번과 8번은 기가 작은 세모, 작은 동그라미라서 비장의 기능이 소하고 약하고 작습니다. 따라서 5번, 4번이 태음인으로서 적당하고 6번, 8번은 소음인으로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동의수소본에 있는 근거와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재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체질의 정의, 패배간소, 패소간대, 비대신소, 비소신대라고 하는 그게 합당하면서 각 체질 장부의 소화력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서 이제 나의 도표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 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사암침법의 장부, 허실, 보사와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에 관한 그러한 증거로서 삼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사암침법의 그 보사법에 대한 장부의 허실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다음 단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의 도표에서 이제 다의 도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의 도표에서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을 패비간신에 따라서 아까 세모로 큰 장부를 그냥 동그라미로 합쳐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인도 태음인도 소음인도 각 세모의 큰 거하고 동그라미 큰 거하고 같이 동그라미로 보고서 도표를 간략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사상인 장부대소의 결론적 도표. 여기서 태양인은 폐와 신이 큽니다. 그리고 비와 간이 작습니다. 소양인은 폐와 비가 크고 간, 신은 작습니다. 폐음인은 폐와 신은 작고 비와 간은 큽니다. 소음인은 폐와 비는 작고 간, 신은 크다고 하는 그러한 도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사암침법의 허실로 한번 허실과 허실법, 보법과 사법, 허와 실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한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 들어갈 것이 내용이 있는데, 심장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만 선생님이 동의수조본에서 심장은 사유, 즉 폐비간신의 중간에 있으면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장은 크다 작다를 언급하지 않고 이 도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도표로 결정을 안 내렸습니다만, 각 체질의 심장이 크면 신수가 왕성해서 심화가 작기 때문에 태양인 같은 경우는 신이 크기 때문에 심이 소하고, 소양인은 신이 작기 때문에 심이 크고, 태음인은 신이 작기 때문에 심이 크고, 소음인은 신이 크기 때문에 심이 작다라고 보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음인은 신이 커서 심장이 커서 심장이 작지만 간이 큽니다. 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가 돼서 심장을 보할 수도 있고 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장기라고 봅니다. 이 사음침법과 사상의학을 장부론을 연결시킬 때 큰 장부는 보할 수도 있고 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장부에 대해서는 보는 가능하지만 사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러한 원칙을 세워 가지고서 침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구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의 대소에 따른 허실의 원칙은 여기에 다에 있는 장부대소의 결론적 도표에서 큰 장부, 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보도 가능하고 사도 가능하고,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장부는 보만 가능하고 사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한 다음에 라 도표, 체질별 침법을 분류하는 방법, 체질별 침법을 분류하고 여기에 대한 사상인 장부론과 사암침법의 연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도표에 보면 소음, 소양, 태음, 태양인이 있고 폐, 심, 비, 간, 신 이렇게 표시가 장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폐 정격과 심 정격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각 체질별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나머지 폐, 심, 비, 간, 신에 관한 그 5장 장부의 그 침법과 운용 이해는 요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폐정격에 관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폐정격은 처방이 태백태연보 소부어제사입니다. 태백태연은 비장의 토혈, 태연은 폐의 토혈, 즉 소음인에게 보면 폐정격을 쓴다고 그 라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에게도 폐정격을 쓴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태백태연보 소부어제사를 하는 것이 폐정격인데, 소음인이 이 폐가 작지만
폐가 작기 때문에 태백태연을 토를 보함으로써 토생금에서 폐를 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백태연은 비의 토혈, 폐의 토혈인데 비가 작은 소음인에게는 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보함으로써 폐를 돕는 보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부어제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소부어제 화혈인데 화는 화극금이 돼서 폐를 억압하기 때문에 폐전격에서 소부어제사를 사하게 되는데 소음인은 신이 크기 때문에 심장이 작고 따라서 사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목이 큽니다. 간목이 크기 때문에 목생화가 돼서 심장 심화가 생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전격에서 소부어제를 사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태백태연보 소부어제사를 소음인의 폐전격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태연보 소부어제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폐음인은 마찬가지입니다. 폐음인은 폐가 작고 비장이 큽니다. 따라서 태백태연보 하게 되면 비장은 크지만 태백태연으로서 보하는 건 가능합니다. 보해서 토생금에서 폐를 보해줍니다. 그 다음에 소부어제사, 화를 사하는 건데 화를 사함으로써 폐를 도와주는 것인데 원래 폐음인은 비와 신이 작기 때문에 폐가 작고 신이 작기 때문에 심화가 큽니다. 따라서 화를 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태백태연보 소부어제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승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전격과 간전격이 아니고 심전격과 심승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음인과 태양인은 신이 대하기 때문에 신이 소하고 따라서 심전격을 쓸 수 있습니다. 심전격은 대돈소충도 음곡 심의 사입니다. 대돈소충은 간의 목혈, 그 다음에 심장의 목혈이 소충입니다. 따라서 목생화 돼가지고서 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대돈과 소충이 목생화가 돼서 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전격에서는 대돈소충보 음곡 심해사입니다. 근데 소음인은 신이 크기 때문에 수기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곡 심해를 사할 수 있습니다. 태양인도 대돈소충보로서 목생화해서 심을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인은 홍팥이 크기 때문에 음곡 심의 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수기를 사함으로써 심장을 도울 수 있고 태양인 역시도 심전격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소양인과 태음인은 심장이 작기 때문에 심화가 큽니다. 따라서 이때는 심전격이 아니고 심승격을 써주는데 심승격은 음곡 심해보 태백 신문사가 됩니다. 태백 신문사가 되는데 수기가 홍팥이 작고 수기가 약하기 때문에 음곡 심해로서 수기를 도와주는 것은 소양인과 태음이한테는 알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백 신문사 이것은 토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심승격을 쓰기 때문에 음곡 심해를 보호하고 화를 해서 음곡 심해를 해가지고 수극화를 하는 거죠. 수극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화생토가 서로 모자관계이기 때문에 토를 사해줌으로 인해서
화의 실, 심화의 실한 것을 사해 줄 수 있고, 따라서 태백 신문을 사해 주는데 태음인과 소양인은 모두 비장이 대하고 실하기 때문에 태백 신문사가 를 통해서 호를 사함으로 인해서 화기의 실화, 심장이 실한 것을 사해주는 심승격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암진법의 보사법과 사상인 체질의 장부 대소가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5장에 관한 것은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또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